1919년 3.1 만세운동 소식을 들은 안창호는 마침내 독립운동을 전개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5월 25일 상해를 찾는다. 1842년 난징조약 결과 일찍 개항한 상해는 그 무렵엔 중국의 경제 중심지이자 아시아 최고의 자유무역항으로 성장해 있었다. 열강들이 설치한 조계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흘러들어오면서 자유로운 사상과 풍조가 유행이었다. 과거 상해는 연안동로를 중심으로 프랑스 조계와 공동 조계로 나뉘었다. 프랑스 조계에 우리나라 임시정부 청사도 위치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자 치외법권 지역인 프랑스 조계에 정착했다. 현재 우리가 방문하는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1926년부터 32년 5월까지 사용했던 유적지다. 안창호는 미주 동포들에게 모금해온 자금으로 임시정부 청사를 마련하고 정부의 위형을 갖춘다. 3.1 독립선언 이후 나라를 잃고 억눌렸던 민족의 욕구가 끓어오르자 상해는 물론 한성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국내외 8곳에서 각각의 임시정부가 조직된다. 통일을 제1가치로 둔 안창호는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정부 통합 작업에 들어간다. 독립운동이 일어나 우리나라 최고 기관을 세우려 할 때 서로 교통이 불편하므로 동서에서 기관이 일어났으니 오늘날은 이를 다 통일해야겠소. 3.1운동 직후 수립된 8개 임시정부 가운데 안창호는 6곳에서 각원으로 선출된다. 이때 상해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국내에 조직된 한성정부는 집정관 총재로 임명한다. 당시 미국에 있던 이승만은 대통령 직함을 사용하며 외교 활동을 시작한다. 두 개의 정부에서 파생되는 혼란을 우려한 안창호는 미국의 이승만에게 연락을 취한다. 상해 임시정부를 통합정부로 만들고 헌법을 개정한 이후 대통령으로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승만은 안창호의 요청을 거절한다. 정부 통합을 위해 고심하던 안창호는 정치적 이념이나 노선의 차이도 수용한다. 러시아의 이동휘 세력을 설득해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시킨다. 1919년 9월 11일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이승만과 국무총리 이동휘를 선임한다. 안창호는 노동국 총판을 맡게 된다. 내무, 재무, 법무총장에 내정된 이동영, 이시영 신규식도 서둘러 상해를 찾는다. 당시 상해 임정은 다양한 파벌들이 모여 있었다. 먼저 연해주를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 세력인 이동휘와 박용만, 그리고 미국 LA에서 실력 양성을 주장한 안창호, 여기에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까지 다양한 독립운동 노선들이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임시정부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첫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 이동휘는 이승만에게 위임 통치 청원 문제로 비판을 가했다.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승만과 정한경이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청원서를 문제 삼은 것이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전제로 당분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을 비판했다. 3개월 뒤 이승만이 각국 지도자에게 대통령 명의로 편지를 보낸 것도 문제가 됐다. 이승만은 한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서한을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프레지던트, 즉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던 것이다. 당시 이승만은 집정관 총재를 영어로 번역하면 프레지던트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한글로 쓸 때는
집정관 총재로 썼다. 이후 임정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함 사용을 승인했지만 이 논란은 계속됐다. 이렇게 이승만은 연일 상해 임정 요인들의 비판에 부딪혔다. 여기에 재정 문제, 독립 노선의 차이까지 겹쳐 대립은 점점 격화됐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면서 이승만에게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923년 1월 3일 2년여의 준비 끝에 국민대표 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나라 안팎 135개 독립운동 단체가 참가하고 158명의 대표가 파견됐다. 그 가운데 자격 심사를 거쳐 125명이 국민대표로 최종 확정된다. 지금부터 국민대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안창호가 개회를 선언하자 대한독립 만세! 국민대표들의 만세 삼창이 이어진다. 국민적 대단결을 도모하여 통일된 기관 아래서 대업을 이루고자 하노라. 민족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13도 대표들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멕시코까지 국내외를 대표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김동삼 선생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제9차 회의가 열린 1월 18일 의장에 김동삼, 부의장에 안창호와 윤회가 선임된다. 당시 비서로 선출된 오창환은 국민대표 회의 과정을 개회부터 폐회까지 정리한 기록을 남겼다. 그에 따르면 각지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제16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회의가 거듭될수록 참석한 대표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분명해졌다. 임시정부 존폐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펼친다. 국민대표 회의는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소집한 것인즉 동서 열강이 공인하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를 개선해야 능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정부를 개조하여 통일을 구함보다 전 기관을 전부 취소한 후 본 국민대표회의에서 실제 독립운동에 적합하도록 새로운 정부를 조직해야만 하오. 임시정부의 잘못된 점만을 고치자는 개조파와 임시정부를 대신할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고자 하는 창조파. 크게 두 파로 갈라진 것이다. 제39차 회의가 열린 3월 13일 임시정부 개조안이 상정되면서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된다. 결국 3월 17일 국민대표 회의는 휴회에 들어간다. 정식 회의는 열리지 못한 채 난항을 거듭한다. 제72일차 회의록을 보면 국민대표 회의가 점점 파행으로 치닫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조파들은 하나둘 탈퇴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1923년 1월 3일 개회된 국민대표 회의는 6월 7일까지 총 74차례 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